예전에는 사실 뭐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 좋고 맛 좋고 맞아요. 분위기 서비스 좋고 좋으면 네. 분위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간, 서비스, 맛, 위생, 컨셉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심지어 뭐 브랜드 스토리 음식점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어떤 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정말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고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요즘 고깃집 창업 정말 많이 하시죠? 오늘은 고깃집 맛집의 대표님 모시고 고깃집 창업에 대해 좀 여쭤보려는데요. 미래회관, 요즘 정말 강남이랑 한남동 이쪽에서 되게 핫한 브랜드입니다. 이승훈 대표님 모시고 고깃집 창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회관이라는 이제 그릴바 컨셉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제 33살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와, 33살, 91년생이시라고요. 네, 91년생. 여태 오신 분 중에 제일 젊으십니다. 아, 진짜요? 진짜 이제 외식업의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보니까. 맞아요. 제가 약간 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창업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운영하시는 매장이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저는 이제 저희 매장은 3군데 정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처음 오픈한 돈 주는 남자라는 이제 고깃집이 지금 8년 정도 하고 있고, 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새로 기획해서 만든 미래회관이라는 네. 고깃집을 한남동이랑 압구정에 이렇게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고깃집 창업하신 게 지금 8년째 아직도 잘 되세요? 다행히 뭐 메르스, 사드, 코로나 다 이겨내고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회관 한남동점에 가봤어요. 네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아, 진짜요? 네, 근데 예약 없이 그냥 갔는데 네네네. 예약 안 하면은 자리가 없대요. 6시 반에 갔는데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 했더니 그러면 7시 반에 예약이 있으니까 1시간 안에 먹고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부지런히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풀 예약제는 아니에요. 근데 미리 예약이 좀 다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차가지고 그래서 아마 워크인으로 오시면은 못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좀 비는 텀 시간에도 괜찮으시면 식사를 이제 여쭤보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구나 싶었죠. 이제 이승훈 대표님 모신 거는 이제 다른 장사 고수분한테 소개를 받은 게 되게 컨셉 특이하다. 돼지고기인데 소주, 맥주를 안 판다. 와인을 판다. 그래서 그런데도 뭐 월 매출이 막 억대로 나온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진짜 가보니까 소주는 안 팔고 맥주도 생맥주만 팔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소주들은 일반 소주랑 병맥주는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한남점은 그곳은 이제 와인을 가성비 있게 이제 먹는 컨셉이고 증류술 그리고 하이볼 그리고 뭐 칵테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술들을 먹을 수 있는 컨셉이에요. 돼지고기랑 같이. 고깃집에서 소주를 안 판다는 건 되게 과감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런 컨셉은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해보셨는지. 예전부터 와인이랑 돼지고기 잘 어울린다라는 말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콜키지 프리도 많이 이제 돼지고기집에서들 하고 있었고 이제 와인을 가져와서 이제 먹는 그런 데도 그런 식당도 되게 많았어요. 서울에는. 와인은 보통 소고기랑 먹지 않나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소고기랑 먹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던 인식인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한번 겪으면서 어떤 이런 뭐 SNS부터 되게 빨라졌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와인 시장도 되게 커져 가고 있고
예전에는 되게 와인 수입 이런 게 비싼 것들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일반 소비자들도 먹을 수 있게 되게 가볍게 이제 내추럴한 와인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그랬었고 그리고 꼭 소주 맥주랑 안 먹어도 돼지고기도 뭐 요즘에 프리미엄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굳이 소고기랑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이런 미래관 같은 컨셉이 있으면 되게 자주 방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기획을 해서 했던 건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요새 와인 인구 저변이 많이 넓어졌죠. 이제 코로나 한 2, 3년 그 사이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와인 시장에 이제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곳들도 저는 이제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되게 커져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계속. MZ세대 직장인들이 회식을 또 이제 뭐 엔데믹이니까 좀 다시 하나 하면은 그런 좀 새로운 컨셉의 식당 가보자 이러면서도 좀 가볼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술하면 소주 맥주? 아니다. 네,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요즘에는 뭐 대기업에서만 술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술들을 다양한 이제 업체에서 이제 많이 출시도 하고 외식 브랜드들도 요즘 뭐 하이볼 바라든지 뭐 샴페인 바라든지 또 뭐 칵테일 바들 엄청 활발하게 이제 성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옛날처럼 뭐 소주 맥주 먹고 죽자 약간 이런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전에 막 새벽까지도 막 되게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엔 되게 많이 그런 게 사라진 것 같거든요. 네. 뭐 1차 한 끼를 먹어도 그리고 이제는 막 식당도 아무 데나 가지 않잖아요. 정말 가고 싶은 데 가고 맞아요. 찾아서 가고 그런 것처럼 되게 이제 주류 문화라든지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와인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와인 갖고 와서 마셔도 되나요? 콜키지가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콜키지는 얼마예요? 저희는 사실 콜키지 프리는 아니고 저희는 병당 15,000원을 받고 있긴 해요. 오, 많이 안 받네요. 근데 요즘에 또 콜키지 프리 하는 프리인데 것들도 많긴 한데 네. 저희는 그냥 그런 걸 쓰였어요. 정말 저희가 지금 리스트업 해놓은 와인들도 충분히 맛있고 싸기 때문에 저희는 2만 원에서 4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기본 주류는 싸네요 진짜. 네, 진짜 싸요. 그래서 사와서 먹는 거나 저희 안에서 이제 드시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회관이잖아요. 네. 인테리어 컨셉이나 이런 게 약간 미래적인,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에 의도했던 게 엄청 고급스럽게 만들지 말자. 그 대신 편안한데 조금 힙하게 만들자라는 게 컨셉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매장이 막 엄청 막 완전 로보틱하고 막 엄청 그 정도까지 가기 직전. 네, 그러니까 딱 그 선을 네네.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고 무덤바 이런 무거운 느낌이 아닌 좀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그릴바라는 컨셉이거든요. 이제 다 구워주시죠. 바와 그릴을 합쳐서 이제 컨셉을 냈다라고 해서 고깃집에서 술을 먹는 거와 바에서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교차해서 가는 그런 컨셉에서 지금 주류 매출도 일반 고깃집에 비해서 이제 보통 일반 고깃집들은 고기 매출이 거의 8할 9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류 매출이 조금 더 고기보다는 안 되지만 몇 할 정도 되나요, 주류 매출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3할 정도는 되지 않나. 3에서 3.5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출 비례해 봤을 때. 이게 와인이나 증류주가 단가가 높으니까 맞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제 돼지고기는 소주 맥주랑 먹잖아요. 네. 어차피 그 소주 맥주 마진만 남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와인 금액들을 좀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맞출 수. 왜냐면은 저희는 어찌됐건 고기부터 사이드 메뉴부터 이제 음식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와인 바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좀 주류 매출이 어찌됐건 좀 크게 작용하는 곳들은 저희처럼 싸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이제 주류 금액은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럼 소비자들도 싸게 먹을 수 있고 저희도 조금 더 이제 소주 맥주보다는 조금 더 마진을 남게 하는 그런 네. 소주 맥주보다 좀 단가는 높고 약간 차별화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성비 있는 와인으로. 와인 한 잔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네, 프랜차이즈. 네. 오늘 와인 한 잔. 네, 오늘 와인 한 잔. 전국에 엄청 많은 늘었죠. 네, 개수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봤을 때 거기 되게 가성비잖아요. 이제 와인도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랑 잔 와인도 팔고 안주는 간단하게 저렴하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했을 때 이렇게 와인을 사람들이 가성비 있으면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그때가 이제 시초였던 거죠. 충분히 돼지고기랑도 와인이 싸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누군가는 이게 뭐 한남동이다, 강남이어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그렇다고 막 돼지고기 가격이 막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고 이러진 않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저희도 이제 180g에 19,000원이니까 다른 데도 보통 한 150g에 16,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게 정말 전국으로 어딜 가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고기를 다 구워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바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그것도 특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넨브레드도 가보면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주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엄청 비싸요. 저도 딱 한 번 가보고 다시 못 갔는데 1인당 그때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3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구워주시는 게 단가가 훨씬 낮은데 그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한 명이 붙어서 구워주는 그릴링 서비스를 하면 인건비가 많이 되지 않을까. 저희 매장 말고도 좀 이렇게 고깃값이 어느 정도 있는 매장 가면 거의 이렇게 그릴링 시스템이 많이 있는 곳들을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구워주는데 많이 있기는 하죠. 제 생각인데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안 구워주는 고깃집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를 계속 구워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은 편하죠. 근데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데들은 또 이제 안 구워주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워서 먹으면 그냥 추가 구매율이 좀 낮거든요. 빨리 안 구우시니까 얘기하면서 굽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워드리면은 이제 빨리 드시게 되고 그럼 바로 또 추가 구매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구워주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고기 자체도 뭐 원육도 중요한데 그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도 달라지고 이제 뭐 한 명이서 한 테이블을 구워주진 않아요. 이제 한 명이서 한 3테이블 정도에서 4테이블까지는 같이 이제 쉐어를 하면서 이제 굽는 형태여가지고 인건비 빨리빨리 부분에서 좀 해소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괜찮지만 이제 단점은 직원들이 이제 좀 힘들다라는 점, 그 정도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깃집이 엄청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기획을 하실 때 좀 차별화 포인트로 주안점을 둔 부분들이 인테리어 컨셉, 또 와인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외식업이라는 게 뭐 음식 하나로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예전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신경 안 썼죠. 그럼요. 예전에는 브랜드 스토리 그냥 목 좋고 맛 좋고 분위기 서비스 좋으면 분위기도 없었어요. 진짜로 얘는 다 분위기 없어. 사람 식당이잖아요. 맞아.
맛 좋고 서비스 좋고 사장님 좋고 목 좋으면은 잘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뭐 공간, 서비스, 맛, 위생, 컨셉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심지어 뭐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정말 뭐 음식점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어떤 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정말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고 소비자들도 상향 편준화됐다 엄청 이제 올라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네, 장사하기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똑똑하고 준비를 철저히 똑똑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전처럼 그냥 예,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고기가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사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제주도 돼지고기 파는 데가 또 여기만 있는 건 또 아닐 거잖아요. 사실 좋은 고기는 맛있어요. 근데 이제 돼지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이제 부위별로 다 좋진 않거든요. 고기 원육 상태가. 그래서 그 매장만의 숙성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매장만의 선별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 매장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고기만 마블링이라든지 원육 상태가 좋은 데만 이제 가지고 받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또 자기들만의 어떤 뭐 숙성 기법이라든지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고기를 해서 뭐 이렇게 판다라고 했을 때의 디테일함과 맛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고기는 다른 가게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차별화하려면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숙성으로 좀 우리 가게만의 방식으로 숙성을 다르게 하든가 네. 아니면 뭐 고기 불판이나 뭐 굽는 방식이나 이런 걸로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남이 구하는 고기를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좋은 고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더 많이, 그러니까 더 소비를 많이 해주는 식당이라든지 결제를 더 잘해준다든지 금액을 더 쳐서 주는 곳에 좋은 고기가 들어가지. 예, 그냥 모든 식당에 똑같은 이제 고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식당들이 더 좋은 고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매업자들도 또 이렇게 가려서 납품을 하는 거죠. 맞아요. 되게 많은 걸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유통업자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고기를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맞아요. 조금 그게 안 된, 거기서 좀 더 우리만의 이제 맛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숙성이라든지 그리고 자르는 커팅 방법도 다 다양하고 그런 이제 자기만의 그런 색깔을 찾아야지 잘 되지 않나. 밥을 고시카리 쌀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고시카리 쌀로. 밥집 하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밥집 하는데 공깃밥은 1,000원. 네. 이게 지금 도대체 몇십 년째 고정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중학생 때도 1,000원에 팔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공깃밥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는 쌀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1,500원에 좀 팔자. 뭐 그게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0원을 딱 치고 나가셨는데 어때요 반응이?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파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흰쌀밥을 파면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이 1,000원밖에 못 팔아요. 근데 예를 들어 솥밥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그런 고시히카리 쌀을 쓴다든지 뭔가 소비자들이 이거를 사 먹었을 때 인정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것도 사실 남들이랑 똑같이 일반 고기로 해서 팔면 같은 금액에 같은 값어치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이제 인정하게끔 해서 만족하게끔 해서 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냥 찌개 나가는 거나 솥밥 하나 같이 붙여 나가는 거는 또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구성이나 약간 이런 게 중요하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을 이제 팔 때는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쌀밥인데 2,000원이다 이러면은
그쵸.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고시카리 쌀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00원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을 하셨죠? 네, 이제 지금 준비해서 지금 이제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가는 컨셉이 차별화가 되니까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또 맞는 상권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주로 어떤 상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미래가 같은 경우도 지금 한남동으로 와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랑 모든 인테리어가 가맹점 나갈 때마다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족 상권이다. 그럼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그 가족에 맞춰서 나갈 것이고, 뭐 상업지다, 뭐 이렇게 놀러 오는 곳이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또 어느 정도는 조금씩 변화를 줘야지 뭔가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냥 똑같이는 하고 싶지 않고, 네, 그 상권에 맞춰서 그 크기에 맞춰서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네, 좀 가고 싶은 생각이고.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까? 그러면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예요? 보증금 권리금 빼고 30평, 40평 기준으로 40평 기준으로 창업 비용 얼마 이렇게 모델이 있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뭐 1억 중반대로 들어가고요. 사실 일반 고깃집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얼등이 인테리어가 확연히 훨씬 더 비싸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장사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공간을 만들면 그 정도의 상품을 팔 수 있어요.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어찌됐건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상품에 어느 정도의 조금의 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가 높으니까. 일반 돼지고기집에서 만약 된장찌개 6,000원 받아요. 근데 저희가 7,000원 받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여기 왜 비싸지?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만큼의 공간에 이제 힘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그 분위기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감 보면서 참 이 기획이 참 중요하다. 요새는 컨셉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어떤 성공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고깃집은 정말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근데 고기로 차별화하는 것보다 어떤 매장 공간으로 네, 차별화를 했다는 게 좀 특이했고 또 진짜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업이 종합예술화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서울의 그 대표님도 공간의 한 40%는 이제 비외식적인 요소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인스타그램 어블하게 그래서 막 온천장이라 했지 뭐 태국의 어떤 정원처럼 꾸민다든지 그래서 이 60%의 이제 테이블을 돌리면서 대신에 그 40%의 이제 즐길 거리를 줘야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줘야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 네. 지금 아마 이렇게 돼지고기랑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컨셉의 고깃집이 잘 없으니까 어떤 상권에 들어가도 확 눈에 띄고 차별화될 거는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브랜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노티드라든지 뭐 이런 거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딱 그거에 맞게 20대 여성들 특히 좋아하는 30대 초반 여성들이 딱 그 수요층만 잡아도 기업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것처럼 딱 카테고리 킬러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작은 브랜드들이 살아남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대기업들이나 모든 연령층을 이제 다 하면서 하겠지만 작은 브랜드가 살아나려면 정확한 고객층들과 그 타겟층을 제대로 해서 그것만 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만들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희 창톡에서 또 이제 고깃집 고수로 참여를 해주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고깃집 창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럼 대표님한테 상담을 좀 신청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어떤
분들한테 어떤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컨셉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이미 그런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컨셉을 바꾼 게 아니라 저도 일반 고깃집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연탄도 쓰고 숯도 쓰고 뭐 가마솥도 써보고 김치 삼겹부터 해서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해왔었던 거고 거기서 답은 없어요. 뭐 꼭 컨셉이 좋아 저희처럼 컨셉이 특별해야지만 뭐 잘 된다는 없고 뭐 그 와중에 뭐 김치 삼겹을 파는 것도 잘 되는 곳이 있고 그냥 뭐 일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뒤록이라든지 뭐 얼룩도야지라든지 제주도 고기라든지 그런 품종을 쓰면서 잘 되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하시는 사람의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또 중요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할 거냐 오피스에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템이고 다 고깃집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저희 미래양 같은 경우가 정말 저기 가족 단위만 완전히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또 다시 생각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지역마다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디 본점이 엄청 잘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안 되는 데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템과 상권을 맞췄냐 못 맞췄냐도 중요한 거여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지금 나 어디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 프리미엄하게 가야 되는지 좀 저렴하게 다른 특색을 주고 가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젊으시죠? 젊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깃집 경력만 10년이시니까 뭐 다 해보셨으니까 고깃집 예비 창업자, 초보 창업자 분들한테 여러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끝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창업은 뭐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제 주변조차도 어쨌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예전보다 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돈도 더 많이 들고 요즘에는 뭐 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인테리어비라든지 식자재, 인건비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창업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거 하나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하겠다. 이걸로 내가 그냥 뭐 오토로 돌린다는 얘기는 꿈도 꾸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걸로 인해서 뭘 많이 배우겠다. 내가 이걸로 내 밥벌이는 하겠다. 진짜 목숨 걸고 하겠다라는 일단 마음가짐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 그거조차 없으면 창업 쉽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하실 거면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는 게 그냥 돈 버시는 거다.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서 저도 먹어봤는데 일단 뭐 맛은 기본으로 맛있고요. 그런 이제 와인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고깃집이랑 어떻게 이거를 연결을 할까 어떤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들어봤고 그래서 한 번쯤 새로운 컨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은 가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시고 인사이트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